고서에 보면 과거에 인간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쳐왔어요. 제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달라는 기복신앙으로부터 출발했죠. 성경에서도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편이죠. 유대인들의 경전인 모세오경에는 제물에 대한 자세한 자격 요건과 그들을 대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일단 신에게 바칠 제물로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 매우 좋은 음식과 그리고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주로 나오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양은 그리스도를, 양의 피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의 보혈을 지칭해요. 결국 양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양이라는 동물의 대표성은 온순함인데요. 누구를 먼저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조에는 나라에서 제사를 드려왔는데요. 청명과 백중 그리고 10월 초하루에 제사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양을 길렀어요. 한자에서도 풀 해자를 보면 뭔가 어려운 일을 풀기 위해서 뿔 달린 동물을 칼로 베어 하늘에 바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유목 생활을 했던 중동 사람들에게 양은 재산 중에 으뜸이었어요. 이 양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혹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양만 제물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고대 티벳의 라마 불교에서는 강링이라는 주술적 물건이 있었다고 해요. 강링은 제물로 바쳐진 18세 여성의 허벅지뼈로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그때나 지금이나 18세 여성이라면 가장 소중하고 예쁠 나이잖아요. 그 자체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었겠죠. 이처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었죠. 우리는 흔히 시범 케이스에 걸린 예를 희생양이라고 하죠. 현대 사회에서도 뭔가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끔은 제물로서의 희생양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징성과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속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었다면 2,400명에 대한 희생을 선택해야 했을까? 아니면 미국을 불황에서 구해내지 못하더라도 2,400명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 반대해야 했을까? 라는 질문이었죠.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요. 조금 정답에 가까운 답변이라면 직업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미래나 혹은 현재의 직업이 종교가나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어린 양 하나라도 더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정치인이라도 2,400명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목에 힘줄이 튀어나오게 반대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실질적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보탬이 되는 쪽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일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영화 마션의 시작 부분에 탐사대원 마크 와트니가 부상을 심하게 입은 채로 모래폭풍에 휩쓸리는데요. 그렇다면 팀장의 입장에서 부상을 입은 그를 구하기 위해 나머지 팀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려야 했을까요? 아니면 한 명의 팀원을 잃더라도 나머지의 팀원을 무사기환시켜야 했을까요?
도마뱀이 꼬리를 천적에게 물렸다면 도마뱀은 자신의 꼬리를 자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도마뱀의 꼬리는 자신을 희생해서 도마뱀 본체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도마뱀 꼬리의 입장과 머리의 입장인데요. 그 희생에 대한 판단은 희생의 당사자인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내린다는 데에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희생은 머리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꼬리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꼬리의 죽음을 막는 것은 전체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이때 머리의 역할은 빨리 꼬리를 떼어내서 전체를 구하는 것인데 그 판단은 단호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해요.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죠.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은 평상시에 금융 비리를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칼을 들고 보니까 금융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 모두를 다 가두고 죄다 벌을 줘야 할까요? 그럼 당연히 나라가 망하겠죠. 이런 경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반드시 필요해요. 상징성이 있는 희생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때 희생양의 기준은 죄를 많이 지은 순서가 아니에요. 검찰이 시간이 남아 도는 게 아니니까 죄의 경중까지 따져서 죄를 물을 겨를도 없겠지만 그보다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상징성이 있는 회사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되는 재물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재물로 선택이 되면 평생을 일구어왔던 명예와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당한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죠. 여러분께서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재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스스로 도마뱀의 꼬리가 될 수도 있고 그 꼬리를 잘라내야만 하는 머리가 될 수도 있죠. 크게는 국가 조직에서, 작게는 기업 조직에서도 흔히 머리의 입장과 꼬리의 입장은 될 수 있어요. 머리라면 머리로서 나머지 몸통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고 꼬리는 꼬리로서 그 희생을 감수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꼬리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꼬리를 잘라야만 하는 머리의 입장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 참 많아요. 괜히 여러분들을 혼돈 속에 빠뜨린 것 같네요. 그치만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쉬운 영상들로 찾아올게요.